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는 두 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이고요. 또 하나는 통상임금 시즌 두 번째, 사측은 답할 수 있나. 두 가지 내용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되고서도 관절을 나서면서 세기를 찾겠다고 했죠. 참 대단한 멘탈이죠. 사조로 들어가면서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했답니다. 정치의 공간에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종자입니다. 우리들이 깨어있는 시민, 계급의식 갖춘 노동자로 우뚝 서야만 이런 종자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없겠죠. 내란에 맞서는 노동자의 구호를 다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외치면서 국회와 광화문, 한남동과 헌법재판소를 3개월 동안 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구속에서 풀려났고 한독수 권한대행은 국회목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가 돌연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두 사람을 지명하는데 하나는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 또 한 사람은 2,400원 버스비 횡령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함상훈 판사죠. 이런 판결이 흔한 건 아닙니다. 1심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가지고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었는데 2심에서 함상훈이가 사회적 기준 이런 표현을 들면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을 쓰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내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비상기금으로 군인들은 구속됐지만 오히려 윤석열과 내란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복귀를 선도하는 전광훈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윤석열 탄핵 퇴진 구호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느슨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외침은보다 더 구체적이고 한 발짝 더 내디뎠어야 합니다. 내각 총사태, 내란을 막지 못하고 내란을 옹호했다는 의미로 보면 내각 총사 때, 그 다음에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라. 그리고 국민 투표로 탄핵하자. 이런 주장이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되면 국면은 내란 심판, 헌법 개정으로까지 쭉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돌이켜보게 됩니다.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되게 중요하죠.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한겨레 봄은 그냥 오지 않는다. 그 칼럼인데요. 그 인용을 해보면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정치적이어야 한다. 삶은 곧 정치인 인간. 그것이 바로 시민이고 그것이 주민 재권의 본뜻이다. 삶이 곧 정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에게 위임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만도에도 노동조합이 색입니다. 계급의식을 가지고 계급의식으로 단결하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치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자의적 판결이 가능한 사법체계, 엘리트 관료 집단도 대수술이 필연적입니다. 시민에게 권력을, 노동자에게 시민권을, 노동자에게는 시민권이 삭제돼 있죠. 그래서 기본권을 늘리는 헌법 개정으로 내란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즌 두 번째, 사측은 답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사측과의 논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죠.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답변이 없습니다. 짐작건데 사측은 통상임금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서 그 안대로 관철을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보통 두세 차례 안을 제시하고 마무리 졌던 과거의 교섭 관례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감히 묻습니다. 사측에게 설득과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확대 적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라고 묻습니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추가로 이제 비용이 발생하죠.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사측에게는 뭐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을 억제하고 기업의 이윤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을 텐데 혹시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측 의도가 위와 같다면 이것은 작년 12월 19일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런 뜻이죠. 또 그로 인한 손해를 무력화시키면 그 손해는 조합원 동지들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래서 사측이 이익을 보겠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측의 의도가 만약 이와 같다면 어찌 노동조합이 합의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측이 그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확대 적용 해법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지난 철회 노동자에서 4월 8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적용한다면 최소 조건의 1안과 최대 조건의 2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이 이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것도 미루어 짐작컨대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도 최소한으로 제시할 것 같습니다. 자문 내용이 이제 최소화에 꽂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 12월 19일부터 소급 계산하겠다. 최소한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노사가 부딪히는 겁니다. 사측이 받은 자문과 노동조합이 받은 자문과는 큰 차이가 예상됩니다. 변호사마다 또 법무법인마다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는 한 3가지로 요약합니다. 노사가 설득과 양보를 통한 타협, 교섭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전문가 집단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자문단도 포함해서 이 타협을 보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설득과 양보를 통해서. 두 번째는 노사가 서로 의견 차이가 좀 심하니 그러지 말고 대표 소송을 하자. 노동조합 중심으로 대표 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 적용하겠다라는 합의를 하면 됩니다. 이러면 좀 간단해지죠. 그런데 사측이 2도 거부할 경우는 결국은 개별 소송까지 봐야 됩니다. 이 3가지 방법이 떠오르는 거죠. 이와 별개로, 이와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 사측이 과연 설득과 양보의 조정 능력이 있는가? 2012년 직장폐쇄, 이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입니다.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폐쇄를 하고 기업노조가 탄생이 됐죠. 그러면 사측은 더 이상 만도지부와 같은 투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동조합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던 겁니다. 기업노조는 일방적으로 내리먹이기 식으로 교섭해왔죠. 13년 동안. 이런 의지였다고 봅니다. 통상임금 시즌 2번째를 맞아서 사측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한 목소리 내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